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민주당은 사법부 때리기를 멈춰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치 파기환송을 따지겠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 통과시켰습니다. 또 대법원 증언을 하는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민주당이 단독 강행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법관들이 불출석하에 진행됐어 청문회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상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 조사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나와 질의응답하는 것은 대법관들에게 망신주기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청문회 자체가 파기환송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바로 그 점을 노렸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회 불출석은 헌법과 법률 정신에 따른 당연한 대응이라고 봅니다. 조희대 특검법은 더 심각합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도저히 법안의 기초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법률가들의 지적입니다. 오히려 대법관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죄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특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선고했다는 주장 역시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재판연구원이 요약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법리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그럴 필요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침해한 중대한 사법농단이라는 말도 지나친 말입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면 법리적이든 상식적이든 이것은 정상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대법원을 향해 3차 내란이라고까지 공격합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이재명 후보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재판 일정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진행된 데에 대해 불만을 갖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이 일정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절차로 시비 소지를 줄이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선거법 재판은 1, 2, 3심을 각각 633 원칙에 대해서 신속히 진행하도록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2심에서 이를 어기고 이미 2년 6개월이나 지연됐던 재판을 취임 후 신속 공정재판 원칙을 강조한 조 대법원장이 상고심 접수 한 달여 만에 결론을 내린 것뿐입니다. 그러니 그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재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켰다면 몰라도 신속한 재판 원칙을 지키는 법원의 대고 다수당의 힘으로 몰아세우는 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당초 15일이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심은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습니다. 위중교사 사건 항소심, 대장동, 의대 백현동, 성남FC 사건 1심 재판도 줄줄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그러니 대법관과 판사를 탄핵한다는 민주당이 압박이 통했다는 뒷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법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민주당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에는 기존에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입법과 허위사실 공표 조항 중 행위 부분을 아예 삭제하는 입법도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대선 이후 이 후보 관련 재판들이 재개될 가능성을 미연에 막으려는 조치들입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외에도 대법관을 30명 내지 100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입법과 헌법이 규정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인 배경은 여기에 있습니다. 즉 압도적 거대 의석입니다. 그 때문에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이 입법 행정에 이어 사법부까지 장악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은 지금도 판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수당의 지위를 남용해서 상권 분립과 재판 독립 원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법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 횡포를 막고 있지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통과되면 대선 이후 이 후보와 관련된 재판은 모두 중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담당 판사를 탄핵 소추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마음에 드는 판결만 내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죄일 경우에만 재판하라는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법원 안팎에선 법리와 양심이 사라지고 법치주의 파괴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날 것입니다. 민주당에 이로울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런 일을 저지를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쯤에서 사법부 때리기를 멈추기 바랍니다. 국민은 말이 없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시청자가 이 프로그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